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난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2003년에 제작된 디즈니 애니메이션 브라더 베어의 후속편으로 홈비디오용임에도 비교적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며 속죄와 용서를 중심으로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했던 1편과 달리 이번에는 남녀 간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그려나가는 작품 브라더 베어 2편입니다. 본 영상은 브라더 베어 2편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1편에서 인간이 아닌 곰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한 키나이는 그 후로 곰의 생활에 완벽히 적응하여 고다와 함께 6개월간의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그 후 다가올 봄을 맞이하여 산딸기 계곡으로 놀러가려던 둘은 커다란 암소로부터 도망치던 순록 형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암사슴이 아니라고 내가 몇 번 말했어. 뒷모습은 암사슴이었다니까. 갑자기 웬 암사슴? 어여쁜 암사슴과 짝을 짓고 싶다 그거지. 커다란 같이 가고 싶지만 난 여자가 기다리고 있거든. 순록 형제인 투쿠알러트를 포함한 많은 동물들은 봄을 맞아 모두 자신의 이성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키나이는 곰이 된 이후 코다와 함께 생활하기도 급급했으므로 곰으로서의 이성을 만난다는 것은 엄두도 나지 않았고 이에 다른 동물들의 조언에도 코다와 함께 계속 상딸기 계곡으로 향하던 키나이는 그날 밤 어릴 적 친하게 지냈던 소꿉친구 니타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과거 키나이가 물에 빠진 니타를 구해주었던 날의 회상이었는데 그날 키나이는 니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목걸이를 그녀에게 선물하였고 이에 니타는 그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돌벽에 자신과 키나이의 모습을 우정의 상징으로 그려넣었는데 그 순간 조상들의 영이 나타나더니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두 사람은 니타가 부모님과 함께 그곳을 떠나버리면서 다시 만나지 못하였고 그 헤어짐에 아쉬워하던 키나이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다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뭐? 형이 막 잠꼬대 했어. 니타. 어릴 적 알았던 애야. 지금은 어떻게 됐어? 나도 몰라. 한편 키나이의 소꿉친구 니타는 마을 간의 협약으로 아트카라는 남자와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엄마가 결혼식 때 입었던 그 드레스를 입으니 너무나 아름답구나. 엄마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네 엄마도 자랑스러워할 게다.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가슴 속에 남아있단다. 영원히. 니타는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결혼식에 나서지만 두 사람이 혼인 서약을 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니타와 아트카 사이의 땅이 갈라져 버리고 그런 불길한 징조에 니타는 무당 인노코를 찾아가 그 현상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데 너는 벌써 딴 사람과 맺어졌대, 이 양다리 아가씨야. 누구랑요? 너에게 저걸 준 남자. 저걸 잘 보라고. 누군지 기억나겠지? 키나이? 곰소년 말이야. 그냥 어릴 적 얘긴데. 어려도 알 건 다 알잖아. 여기가 어딘지 기억이 나니? 저기서 키나이가 제게 이 목걸이를 줬어요. 그럼 어서 호카니 폭포루가 영혼들이 겨울을 봄으로 바꿀 때 그 목걸이를 불태우고 그 인연을 돌려보내야만 돼. 니타는 키나이와 어릴 적 목걸이를 주고받으며 벽에 그림을 새긴 것이 조상들의 영으로부터 인연을 맺게 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인연을 없애는 방법은 그 목걸이를 받았던 장소인 호카니 폭포에서 키나이와 함께 그 목걸이를 불태우는 것이었는데 이에 이노코는 조상들의 힘을 빌려 니타가 곰이 된 키나이와 대화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곰의 언어 능력을 안겨줍니다. 그 후 니타는 곧장 키나이가 있는 숲으로 들어와 그를 찾아다니고 이에 키나이는 갑작스런 인간의 등장에 놀라 그녀를 위협하려 하지만 그는 니타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가 자신의 소꿉친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네가 정말 키나이라고? 그래, 정말 나라니까. 잠깐만, 말을 하잖아. 영들이 그렇게 해줬어. 너를 만나면 얘기하라고. 잠깐, 무슨 소리야? 네가 날 찾아왔다고? 사실 이것 때문에. 아직 갖고 있었어? 이 목걸이가 우릴 하나로 묶어놨다고 조상님들이 그랬대. 정말로? 태워야 돼. 태워야 돼? 왜? 작은 목걸이인데 뭐. 작은 목걸이? 이게 없어지기 전엔 난 누구와도 결혼할 수가 없어. 미안, 못하겠어.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둘이 같이 태워야만 돼. 누나가 니타구나. 형이 간밤에 누나 꿈 꿨는데. 고드랑 난 말이야 산딸기 계곡에 급히 가봐야 하거든. 좋아.
네가 위대한 조상들에 의해 다시 인간이 돼서 날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지 뭐. 그럴 수 있어? 아니야. 그럴 일 전혀 없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좋아. 알았어. 같이 호카니 폭포에 가자. 키나이는 자신이 준 목걸이를 태우러 가야 한다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조상들의 영이 내린 결정이니만큼 결국 니타와 함께 호카니 폭포로 향하게 되는데, 그 여정에서 투쿠와 러트가 암컷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알려달라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오자 키나이는 이를 핑계 삼아 폭포에 가는 것을 늦추려 하고, 이에 니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로맨스 작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작전 실패로 인해 수달의 댐에 머리가 껴버린 키나이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나 니타는 키나이의 머리를 빼내려다 오히려 자신의 가방을 물에 빠뜨려 버리고, 그 가방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있었으나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던 그녀는 결국 그 가방을 건지지 못하는데, 그리하여 니타의 가방은 폭포 아래로 떠내려간 뒤 너구리 도둑에게 목걸이를 빼앗기게 됩니다. 정말 고맙다, 키나이. 내가 어쩔게? 이게 다 네 잘못이야. 네가 거기다 머리만 쳐박고 있지 않았어도 그런 일 없었어. 떠내려가는 가방을 손으로 낚아채지 못한 게 누군데? 키나이와 니타는 목걸이에 대한 일로 크게 다투게 되지만 그녀가 마을 간의 협약이 걸린 결혼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는 것에 슬퍼하자 키나이는 밤새 그 너구리의 소굴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그 후 다음날 키나이가 너구리의 소굴을 찾았다는 소식에 니타는 키나이가 너구리들의 관심을 돌리는 사이 그들의 집에 있는 목걸이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니타의 낌새를 눈치챈 너구리들이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에 키나이는 그녀에게 탄성이 강한 나무 끝에 매달리다 뛰어내릴 것을 지시한 뒤 나무에서 떨어지는 니타를 무사히 받아냅니다. 그 후 서로의 활약에 즐거워하던 키나이와 니타는 또다시 암컷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작전을 짜던 순록 형제를 만나게 되고, 이번에는 니타가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며 코다를 이용한 작전을 실행하자 형인 투쿠는 암컷들의 관심을 사는 것에 성공합니다. 이에 의기양양해진 니타는 키나이에게 마구 장난을 치기 시작하고, 키나이 또한 그런 그녀의 장난을 받아주며 둘은 완전히 어린 시절의 친구 사이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는 동안 코다는 점점 키나이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것 봐. 시간 내에 갈 수 있겠어. 헤엄쳐 건너가면 헤엄쳐? 내일 점심때까지 도착할 거야. 하지만 이 계곡을 따라 산까지 올라가서 절벽을 타고 올라 얼음다리를 건너면 강은 안 건너가도 돼. 그렇다면 나중에 신혼여행을 그곳으로 가. 키나이는 지름길로 가지 않으려는 니타를 이상하게 생각하던 것도 잠시, 그녀가 코다의 물고기로 인해 물에 빠짐과 동시에 거의 패닉 상태가 되자 그는 니타가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키나이는 니타에게 공포증을 이겨내게 해줄 것을 약속하며 그녀를 지름길로 안내합니다. 그 과정에서 키나이는 인간인 니타를 배려하느라 코다를 신경 써주지 못하고, 니타는 예전처럼 자상하고도 장난치기 좋아하는 그의 모습에 결혼이나 마을에 대한 걱정은 잊고 마음껏 키나이와 어린 시절 때처럼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키나이와 니타의 앞에 큰 강이 등장하게 되고, 이에 키나이는 자신의 등에 그녀를 태운 뒤 조심스럽게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니타는 초반에 두려워하던 것도 잠시 곧 물속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화되어 물에 대한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니타는 자신의 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키나이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며 점점 그에게 친구 이상의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 모습들을 멀리서 지켜보던 코다는 형을 니타에게 빼앗긴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키나이가 다시 니타와 함께 인간 세계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어이 꼬마 곰돌이, 형아 곰퉁이는 어딨어? 이젠 내가 눈에 안 들어오나 봐. 니타 누나 돕느라 바빠. 행여나 형한테 버림받지 않게 조심해라. 우리 형은 안 그래. 하지만 여자한테 빠지면 장사가 없어. 그대들을 여름 이슬에 비교해도 될까요? 자, 그럼 나중에 또 보자 곰돌아. 다시 돌아오고 싶진 않니? 인간이 다시 되는 생각 안 해봤어? 그야 물론 생각해본 적은 있어. 그럴 줄 알았어. 키나이와 니타의 대화를 들은 코다는 형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아 황급히 근처 빙하의 절벽 밑으로 숨어버리고, 이에 키나이와 함께 코다를 찾아다니던 니타는 작은 틈 사이에 숨어있던 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순간 궂은 날씨로 인해 약해진 빙하의 절벽이 무너지자
니타는 코다를 지키기 위해 그를 힘껏 껴안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코다는 지금껏 니타에게 가졌던 미운 감정들을 털어내게 되며 그녀를 따르게 되고, 키나이는 그동안 코다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깨달으며 코다에게 자신은 절대 인간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니타는 자신이 키나이와 함께할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며 결국엔 호카니 폭포에 도착하게 되는데, 저 위에 우리 엄마가 계실 거야. 우리 엄마도 엄마 보고 싶어? 그럼. 하지만 저 위를 바라보며 찾지 않아도 될 거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가슴 속에 남는 거래. 영원히. 코다, 잘 지내야 된다. 네가 얼마나 귀엽고 착한 앤데. 마법이. 잘 있어. 니타는 호카니 폭포에서 그 목걸이를 태운 뒤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버리고, 키나이는 그녀와의 이별에 슬퍼하며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코다는 자신의 존재 때문에 키나이가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늘에 떠있는 조상들의 영에게 자신은 홀로 남아도 괜찮으니 키나이를 인간으로 되돌려달라는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다음날 코다는 니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키나이 몰래 그녀의 마을로 떠나고, 그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된 키나이는 코다가 인간들에게 사냥당할 것을 걱정하며 곧장 코다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편 니타의 마을에서는 다시 그녀와 아트카의 결혼식을 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준비가 한창이었으나 도저히 키나이 이외의 남자와 결혼할 수 없었던 니타는 그 심정을 솔직히 자신의 아버지에게 털어놓는데, 목걸이를 태우는 순간 키나이와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은 아직. 죄송해요, 아버지. 이 결혼 할 수가 없어요. 니타, 그때 코다와 키나이가 마을에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사냥하기 위해 창을 꺼내들기 시작하고, 이에 키나이는 코다를 숨겨둔 뒤 자신을 쫓아오던 아트카를 상대하게 되는데, 그는 압도적인 힘으로 아트카를 제압하던 것도 잠시,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니타의 목소리에 시선을 돌렸다가 아트카로부터 떠밀려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키나이. 네 말을 못 알아듣겠어. 미안해. 나도 널 사랑해. 조상님들? 키나이. 형이 인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니타, 난 못해. 그럼 내가 할게. 지금 저 곰들의 얘기를 나만 알아듣는 건가? 아버지. 정말 그걸 원하니? 그럼 행복할 것 같아? 넌 나의 딸이야. 무엇을 선택하든 난 널 사랑할 거란다. 니타의 아버지는 딸의 행복을 빌어주며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이에 니타는 코다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키나이를 위해 조상들의 힘으로 자신이 곰이 되어 그의 옆에 서게 됩니다. 그 후 둘은 곰과 인간의 합동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되고, 키나이와 니타는 코다와 함께 곰가족으로 살아가며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브라더 베어 2편은 1편에서 곰의 삶을 선택한 키나이가 과연 인간이었음에도 암컷 곰과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해소해준 작품이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소꿉친구였으나 성인이 된 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성에 대한 호감을 느낀 것처럼 묘사했지만, 작품 후반에서 어릴 적에 키나이가 니타에게 목걸이를 주었던 이유가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사실 두 사람은 서로의 첫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어린 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채며 둘의 인연을 미리 묶어놓은 조상들의 큰 그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니타가 약혼자인 아트카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마을 간의 약속된 결혼이라면 그 결혼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이었는지 등
자세한 묘사가 등장하지 않아 잘못 감상하면 마치 니타가 연인이 있음에도 소꿉친구인 키나이에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거기다 키나이가 인간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니타가 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좀 더 자세한 설정과 니타에 대한 감정 묘사가 많이 드러났다면 작품에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니타가 아트카와 결혼하지 않으면서 니타의 마을은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니 애초에 그 난관이 무엇인지도 나오지 않아 해피엔딩임에도 다소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본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기꺼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니타를 통해 1편에 이어 진정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브라더베어 2편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